탄수화물의 차이점 뭔가요? 일단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탄단지 비율을 맞춰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 비율을 높인다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인데, 사실 시작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단지 비율 자체에 맞출 필요 없고, 두 번째, 칼로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칼로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영양소들이 음식물을 태워서 나타나는 연령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88 다이어트는 칼로리 제한이 없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폭식을 하셔도 되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탄고지의 문제점이 다이어트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운동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결국은 지방 흡수로 인해서 식욕을 억제해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영양 결핍 증상이 호전될 수가 없습니다. 칼로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복합 탄수화물만 피하시고 충분히 배부를 때까지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키토레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키토레시 혹은 키토플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저탄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 몸에 맞는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을 안 맞춘다든가, 그래서 그 영양성을 골고루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탄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본인들한테 방문해서 결국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처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키토레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몸에 급격한 지방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케톤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에너지는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혈관에 침착해서 혈관염을 일으키고 피부염을 일으킨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대부분 그런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은 지방 섭취로 인해서 식욕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채소라든가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경우에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채소하고 수분만 충분히 섭취하시면 키토레시라는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 요산 수치가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돼서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요산과 콜레스테롤이 뭔가를 살펴보시게요. 요산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염증이라든가 그 밖에 세포벽도 많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저절로 증가하는 겁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도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은 표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요산 수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요산 수치가 비록 높다 하더라도 몸에 염증만 없으면은 통풍 발작 같은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도 우리 몸에 염증 반응만 없으면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신다면 요산 증가나 콜레스테롤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결국은 몸의 염증 반응이 모두 해결되면 정상 수치가 될 것입니다.